오늘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반이민 정책으로 범법 이민자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는 행정부가 이번에는 오버스테이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민당국은 공적 구조가 아닌 일반 저소득 혜택 대상 이민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알렸습니다. 올해에도 보험사들은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안을 뉴욕주 재정국에 제출했습니다. 전국에서 차량용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주 10위가 뉴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베이사이드 32 애비뉴에 새롭게 마련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지난 2월 매입을 완료하고 새 단장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 공식 리모델링을 알리는 첫 사업을 떴습니다. KCS는 오늘 오전 김기현 총영사, 김인선 뉴욕 한인 회장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적인 새 단장 공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은 KCS의 새로운 보금자리 탄생을 축하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KCS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롤 모델 그 커뮤니티 센터로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좀 더 우리 동포 사회의 참여와 지원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해 나가고 특히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이 남녀노소 우리 한인 사회의 중요한 그 활동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새 단장 공사는 450만 달러 규모로 진행됩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5만 스퀘어피트가 넘는 큰 건물이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행히 450만 달러 중 300만 달러는 뉴욕시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KCS에서 매칭 펀드로 150만 달러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시에다가 그 건축 비용을 이렇게 레노베이션 코스트를 했는데 300만 불까지 줄 수 있다. 근데 이제 150만 불은 매칭을 해라. 그러니까 70만 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동포재단에서 30만 불 엘로케이션 했다 말씀을 주셨고 6월 말까지 40만 불을 이제 만들어서 하면은 6월 말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모자라는 40만 불 마련을 위해서 한인사회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첫 삽을 뜬 커뮤니티 센터는 앞으로 1년여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면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한인사회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반이민 정책으로 범법 이민자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는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민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오버스테이어를 꼽았습니다. 오버스테이어 단속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 감찰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는 약 120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감찰국은 이민 세관단속국 단속요원이 27개 데이터베이스를 수작업으로 검색 분석해 오버스테이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입국자의 이름과 여권 번호만으로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국자에 대한 지문 채취 시행도 권고했습니다. ICE는 오버스테이어를 적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은 오버스테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첫 적발 시에는 벌금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징역형, 2년 내 다시 적발됐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징역형 외에도 5년간 미국 입국과 10년간 비자 발급이 금지되며 2번 이상 적발 시에는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법 개혁을 찬성하는 이들은 1,100만 불법 체류 근로자의 40%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지만 비자 기한이 초과된 오버스테이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푸스탬프 수혜 이민자들이 자발적 수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민 신분에 피해가 있을까 해서인데요. 이민 당국은 공적 부조가 아닌 일반 저소득 혜택 대상 이민자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알렸습니다. 이민 당국이 저소득층 베네핏을 받는 이민자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현금 보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 혜택 수혜는 이로 인해 추방 조치를 당하거나 영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현행 이민법의 퍼블릭 차지로 규정된 공적 부조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 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 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5년 미만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푸스탬프, 실업수당,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 등은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공공혜택 수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들썩입니다. 올해에도 보험사들은 의료비용 인상 등을 들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안을 뉴욕주 재정국에 제출했습니다. 15일 뉴욕주 보험사들은 2018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뉴욕주 재정국에 제출했습니다. 상당수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률을 두 자릿수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역시 보험사들은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안했고 결국 개인 16.6%, 소규모 그룹보험 8.3%로 매듭지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중요한 것은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저렴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경제적 부담이 크면 대다수 서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는 수입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케어는 수입보다는 나이에 중점을 두었고 저소득층, 특히 50대 후반, 장, 노년층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 전문가는 의료비용 인상, 지원금 축소, 오바마 케어 폐지 가능성 등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 조항이 사라지면 젊은 층의 보험 탈퇴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환자나 노인들의 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재정국은 보험사들이 제출한 보험료 인상안을 검토한 후 8월쯤 확정된 최종 보험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서민 아파트가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 아파트로는 34가구가 배정됐는데요. 고급 주상 복합 콘도여서 고급스러운 내부 시설과 함께 편의 시설까지 갖추었습니다. 퀸즈에 위치한 고급 주상 복합 콘도 워터마크 코트 스퀘어 총 168가구 중 34가구가 서민 아파트로 배정됐습니다. 총 27층 규모의 아파트로 40%는 스튜디오, 40%는 원베드, 20%는 투베드이며 입주는 7월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1층에는 스타벅스 등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고 옥상 루프탑과 헬스장, 자전거 보관실, 세탁실 등 주민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입주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감은 6월 14일입니다. 신청 대상은 퀸즈 커뮤니티 보드 2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 또는 공무원에게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스튜디오 14개 월 렌트는 $908, 원베드 15개 유닛의 월 렌트는 $974입니다. 투베드도 5개 유닛이 나왔으며 장애인을 위한 유닛도 배정됐습니다. 원베드는 1인 가구 기준 $33,018에서 $40,080, 2인 가구는 $35,349에서 $45,840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한국어 번역본도 제공됩니다.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주립대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우수 학생 유치 경쟁도 치열합니다. 소규모 사립대들의 학비 지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5일 전국대학비즈니스관리협회는 지난 2016에서 17학년도에 입학한 사립대 신입생들의 학교로부터 지원받은 학비 평균은 49.1%라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48%에 비해 1.1%포인트 증가했으며 10년 전보다는 무려 10.5%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학부생의 경우에도 직전 학년도 43%보다 높았고 10년 전보다는 9.1%포인트나 상승한 44.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비 지원율은 규모가 작은 사립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16에서 17학년도 소규모 사립대는 신입생 학비의 50.9%를 지원했으며 전체 학부생의 경우에도 49.9%까지 지원을 받아 평균치를 넘어섰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사립대들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분석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주립대와의 경쟁 속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국대학비즈니스관리협회 켄 레드 디렉터는 2009년 발생한 서프라임 사태 이후 각 가정의 재정적 필요는 매년 커져왔고 많은 주들에서 고교생 졸업률 감소를 이유로 대학 간의 학생 유치 경쟁도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학교들의 재정난 징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과연 이민자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의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이민자가 5분의 1,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이민자가 전체 근로자의 5%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3에서 15년 10개 주 최저임금 규정 실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전체 근로자의 약 5%가 당시 최저임금 $8.75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19.4%로 전체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10개 주 가운데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은 플로리다 24.9%, 오하이오 22.7%, 일리노이 22.1% 순이었습니다. 10개 주 전체로는 240만 명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80억 달러이며 개인은 연평균 3,300달러를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최저임금법 규정 위반 등 임금 착취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뉴욕주의 상당수 업주들이 이민자들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아도 항의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 조사관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신분 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동국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노동 착취,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제보 신고는 신원이 보장되니 안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에서 차량용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주는 하와이, 가장 저렴한 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10번째, 뉴저지는 18번째로 비쌌습니다. 16일 유가정보 사이트 게스버디닷컴에 따르면 하와이는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3.024달러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3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와이는 유류세가 갤런당 0.44달러로 세 번째로 높은 데다가 정유시설이 거의 없어 정제 비용도 다른 주보다 월등히 높아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쌌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소세를 세게 붙이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가 갤런당 2.996달러로 2위를 3위는 워싱턴주, 4위는 알래스카주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오리건과 네바다, 펜실베니아, 워싱턴 DC, 아이다호, 커네티컷 순으로 기름값이 비쌌으며 뉴욕은 2.494달러로 10번째를, 뉴저지는 2.354달러로 18번째에 올랐습니다. 유류비가 가장 적게 드는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갤런당 2.002달러에 불과했으며 오클라호마와 미시시피, 알라바마 등도 2달러 조금 넘긴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전이 많은 텍사스주는 갤런당 2.151달러로 싼 편이지만 하위 10위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도 이에 동참할 것인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상원이 관련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21세 이상의 성인들은 기호형 마리화나 최대 1온스까지 구입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15일 니콜라스 스쿠타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전역에서 일고 있는 기호형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에 뉴저지주도 기호형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불법 마약상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고 주정부 세수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적인 공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공공장소에서 이용은 금지됩니다. 또한 기호형 마리화나 판매상에 대해 첫해 7%를 시작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25%의 판매세를 부과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 의회는 마리화나를 의료용뿐 아니라 기호용으로 매매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방안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매번 무산되어 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기호형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뉴저지 주지사로 유력시 되고 있는 민주당의 필 머피 후보가 기호형 마리화나 합법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 입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호형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주는 워싱턴과 콜로라도, 오리건 등 전국에서 8개 주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LA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단체 LA's 베스트 대표 에리 거나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지난 10여 년 동안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책정됐다며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정인 만큼 모든 관련 단체들이 재정 문제로 총체적인 운영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건화 대표는 이번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관련 프로그램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21세기 지역사회 방과후 학습센터에 배당된 1억 3,2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방과후 프로그램 재정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85만 9천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5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실험, 현장학습 등 학습 지원과 함께 급식 등 사회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억만장자 순위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LA 비즈니스 저널이 오늘 공개한 58명의 LA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유방암 치료제 아브락산 개발자이자 UCLA 의과대학 교수 패트릭 순쇼가 순자산 180억 달러로 9년 연속 LA 최고 부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전기자동차 테슬라와 민간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 대표 앨런 머스크는 순자산 142억 달러를 기록해 순쇼 교수에 이어 부자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억만장자 순위에서는 한국과 중국계 미국인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팝스타 제이지, 비욘세 부부와 부동산 투자 개발자 제프리 파머, 게임 개발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바비 코틱 대표가 올해 처음으로 LA 억만장자에 등극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57세 데니얼 유 소장이 태평양 사령부 산하 통합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장성으로 통합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으로 취임한 경우는 유 소장이 처음입니다. 브라이언 펜던 육군 소장이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진급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유 소장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전형으로 소개됐습니다. 15일 뉴욕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안이 본격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800 이상의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고용주로부터 120일 내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받아야 하고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나 그 이전까지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는 고용주는 최고 $25,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리랜서들은 보수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 소비자 보호국에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버겐 카운티 칼스테드 공업지구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는 10인승 리어제트 35기종으로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티터버로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칼스테드보로 공공사업국 건물과 충돌하면서 추락했습니다. 인근 건물과 주차해 놓은 차량들이 화재 피해를 입었으며 조종사 2명이 사망했습니다. 6월 3일 제5회 퀸즈 먹자골목 다문화 축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플로싱 41 애비뉴와 149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열립니다. 퀸즈 한인회와 머레이힐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먹자골목을 타인종에게 알리고 그동안 쌓아올린 동포사회, 경제사회,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타민족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먹자골목을 뉴욕을 대표하는 한식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더위가 시작되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겠고 천둥과 번개를 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